자, 조영남 씨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작 그림곡 연일 계속되는데 실어증에 걸렸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세시봉의 부산 공연은 참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네요. 과연 어떻게 된 건지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은 차장. 네. 자, 조영남 씨 이름으로 대작 그림이 판매된 정황이 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찾고 있는데요. 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영남 씨의 대략적인 지시만 듣고 송 씨가 혼자서 그린 그림 15점 혹은 뭐 하나 더해서 16점 정도를 조영남 씨의 명의로 판매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개수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조영남 씨는 이 송 씨 작품의 판매상이었던 셈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이 지금 기획사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기획사 대표는 대리 그림 그리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 그림 판매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조영남 씨는 안 그렸고 혼자서 그린 게 15점, 16점이 있는데 그거를 조영남 씨가 팔았다. 판매상처럼 행동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는 네. 저 15점 팔 때 조영남 씨가 구매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는 거죠. 네. 만약입니다. 만약에 조영남 씨가 야 이건 내가 컨셉만 잡아주고 저기 강릉에 있는 송 씨가 다 그린 거다. 사라. 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구매자도 그걸 알고 샀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조영남 씨가 마치 송 씨가 그린 그림을 본인이 전부 다 그린 것처럼 해서 사인까지 해서 이 조영남, 이 유명한 가수 조영남의 그림이니까 사시오! 라고 하고 그 구매자들도 조영남 씨가 그린 그림이라고 믿고 샀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조영남 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하게 되면 이건 명백한 사기인 거죠. 검찰은 아마 조영남 씨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송기창 화백이 그동안 했던 얘기는 뭐 문제제기가 이제 굉장히 언짢았던 심정을 다 여과 없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동안 나온 보도를 보면 내가 그렸고 재미는 저 사람이 봤다는 톤이 있었지만 최근에 좀 바뀐 듯 했잖아요. 그러나 어쨌건 분명한 것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하면서 그림 점수와 돈이 나오네요. 그렇죠. 계속 뭐 하고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 네. 인터뷰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 주장에 따르면 그림 17점을 갖다 줬는데 150만 원밖에 안 줬다. 그러면 나머지 그 2점은 서비스란 말이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얼마에 팔아먹는데 나한테 대우를 이렇게 하나. 차비도 안 주고 뭐 물값 많이 쓰면 성질도 내고 그랬다. 네. 이러면서 억울함도 좀 호소하고 그랬습니다. 또 그 네. 조영남 씨가 화투장을 오려 붙이니까 사람들이 그림을 잘 안 사가더라. 그런데 내가 그린 이후에는 이제 그림이 잘 팔렸다. 그러니까 나를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 조영남 씨 하면 이제 화투장 그림이 이제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데 처음에는 화투장을 잘라 붙였을 때는 안 팔렸는데 내가 섬세한 필치로 그림을 그리니까 그땐 잘 팔리기 시작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돈도 제대로 안 준다. 외부에는 뭐 2천만 원 이렇게 팔면서 나한테는 10만 원도 안 주느냐 이렇게 억울함을 많이 호소했는데요. 뭐 최근에는 또 진짜 그냥 빨리 화가로 돌아가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본격적인 문제 제기는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집주인의 제보로 네. 알려지기 시작한 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말발굽에 복숭아 뼈가 있느냐 없느냐 그 두 사람의 그 그림의 스타일 바꾸는 것 그리고 빛광자를 쓸 때 삐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비교했던 바가 있죠. 네, 저 그렇죠. 장면 좀 보고 그러니까 이제 계시죠. 계속 관건이 되는 것은 대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여부니까요. 이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송기창 씨도 약간 톤이 바뀐다고 어제 설명드렸는데 정말 이렇게도 얘기했다 저렇게도 얘기했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이 어떤 말을 증거로 채택할지 그거 참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송기창 씨의 말이 조금씩 바뀌는데 과연 네. 23일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송기창 씨가 무슨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사실은 말이 좀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네. 정확한 의도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23일 인터뷰 보면 말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더 이상 여기 엮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보고 무슨 뭐 내가 인간적인 모멸감을 당해서 또 돈을 적게 받아서 이렇게 먼저 내가 고발했다고 했는데 내가 고발한 것이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알려진 것이지 나는 전혀 고발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송 씨로서는 이 사건에 더 이상 연루되는 것은 본인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조금 거리를 두려는 것이 아닌가. 그게 현재 송 씨의 심정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나 조영남 씨는 부산에서 세시봉이라는 그 그룹의 공연을 앞두고 있거든요. 바로 이 장면이잖아요. 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정말 그 유명한 옛날 세시봉입니다.
지금 원래 28일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지금 공연이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영남 씨가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 되다 보니까 과연 무대에 설 수 있겠느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심지어 이제 기획사에 따르면 조영남 씨가 최근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른바 실어증 비슷하게 멍한 상태로 말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노래는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아직 그 조씨 측에서 아무런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 무대에 설 수 있을지 여부는 내일쯤 알려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앞서서 사실 27일에도 그 포천에서 또 조영남 빅쇼라는 게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혼자 하는 거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공연은 강행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영남 씨는 28일 공연 같은 경우는 세시봉이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아직 뭐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딱 부러지게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명백한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공연을 한다? 그리고 이 대작 관련해서 자신의 창작 활동과 관련해서 거짓이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 없이 공연을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뭐 이게 TV 출연이 아니라 공중파나 이런 전파를 이용한 TV 출연이 아니라 유료 관객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기 때문에 저것을 뭐 출마하면서 크게 뭐 나무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어찌됐건 조영남 씨가 공인이고 더군다나 지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고 거짓말 논란이 있는 와중에서 과연 대중 앞에 나서서 실어치까지 걸렸다고 하시는 분이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화개장터 부르는 그 모습이 과연 적절한지 아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부산에 있는 백스코라는 컨벤션 센터인데요. 자, 공연은 이곳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자, 과연 공연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일단 뭐 윤형주 씨, 김세환 씨, 송창식 씨처럼 쟁쟁한 가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공연은 뭐 열리겠습니다만 조영남 씨가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다양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쟁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미술계가 본격적으로 의견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거의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김영명 한림대 교수가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이라는 평론가 혼자서 거의 유일하게 그 조영남 씨를 옹호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조영남의 대작에 허용되는 관행이라는 주장이 말이 안 된다. 왜냐? 앤디 워홀은 상업미술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것은 창의적인 어떤 작품이 그 중요한 어떤 회화와는 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어쨌건 진중권 씨는 답을 내놨는데 자신에게 이제 비판이 오는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림을 붓터치를 잘하는 시댁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진중권 씨는 초반에도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행위냐, 이 현대무술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도 또 워홀과 같은 팝 아티스트들이 그 관행이라는 거를 파괴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랬더니 또 이제 그 중견화가 오상길이라는 분이 아니 이 개념미술 운운함에 역성드는 사람들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미술계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미술계가 더 이상 너그러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게 무슨 노이즈 마케팅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뭐 화랑들은 마치 이게 대단한 작품인 것처럼 놀라운 부도덕성을 보이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미술의 기본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어떤 그 미술계의 어떤 이 자존감이나 이런 것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했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조영남 씨가 말을 하지 않고 있고 뭐 실어증에 대한 것은 100%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측근의 입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역시 진실만이 가장 큰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